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환호와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맘마이스의 정영준이고요. 네, 저는 최욱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네요. 네, 우리의 김엄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한 달 동안 푹 쉬었습니다. 푹 쉬면서 말이죠. 불금쇼를 들었는데 아니 이것들도 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쉬나 해가지고 한 2달 쉴 거 그냥 빨리 나왔습니다. 기분이 아주 엿 같더라고요. 예. 쉬신 동안 뭐 하셨어요? 쉬는 동안에 제가 볼 때 그냥 밥 먹은 것 같은데 살 많이 찌셨네. 네. 전화 기다렸다. 전화. 아, 전화. 그래서 한 군데 얘기가 됐어요. 파란 지붕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 인사검증 자료 내고 이렇게 또 기다렸는데 다 됐어요. 이제 뭐 거의 이제 임명장만 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투서가 들어갔어. 투서가. 사람들 야유 나온다. 아니 뭐이 얘기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돼? 투서를 정영진이가 넣었다고 하더라고. 저 결국 알고 보니 였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아니 한 달 준비한 게 그거예요? 방송은 쉬면 안 돼요. 감이 떨어져. 조금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컨셉은 털입니다. 털. 예. 털로 오늘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예. 네, 저 털이라는 단어 잠시 후에 그 모든 전모가 밝혀집니다. 예. 네, 최욱 씨가 그렇게 아끼는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점 경진 마스컴의 마이크. 요거. 네. 그거 뭔지 아시죠? 예, 알죠. 예. 그 각종 노래들을 반주로 이렇게 해서 에코가 빵빵하게 들어간 이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뭐 노래 혼자 연습하실 때도 좋고 행사 하실 때도 좋고 뭐 집회 같은 데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에코를 안 넣으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예. 에코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네. 자유자재의 선택. 예. 휴대전화를 연결해서 해도 되고 USB를 연결해서 되고. USB도 있어요. USB. 그렇습니다. 네. USB를 꽂으면 이게 저 휴대폰 충전도 되나요? 그 마이크라고요. 마이크. 몇 번을 얘기합니까? 충전도 될 것 같은데. 이 경진 마스컴의 황금 마이크 어떻게 구매하면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김영민 네. 좀 봐.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자꾸 사람들이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리플의 절반은 김엄마 돌아오라였는데. 아니 없어 대본에 이거 없어 안 났어 여기다. 아유. 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날 연맥이는구나. 자, 경진 마스컴의 이 하이밴드란 제품 구매하시려면요. 1544에 4565 1544에 4565번. 최욱 씨도 이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없어요. 네. 나 혼자 이거 하고 앉았어. 자, 경진 마스컴의 황금 마이크 예.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게스트 모시고 또 맘마이스 시작을 해야죠. 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정우택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요즘 화력이 네.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이. 네. 그분이 대통령 바뀌고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네. 계속해서 자더라고요. 네. 내가 편안하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숙면을 취하시는데. 요즘 겁이 없어지신 그분. 네. 네, 저격수가 오늘 예. 맘마이스를 나오시죠? 그러니까 정우택을 검색창에서 치면은 한 칸 치면 이재표가 뜹니다. 예. 이재표. 사람 이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표. 정우택 원내대표를 겸손하게 만들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자, 충청 리뷰의 전 기자님이시죠? 이재표 기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기자님이 많은 스펙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달고 있었던 게 피의자 아닙니까? 지금도 뭔가 지금 법적으로 다툼이 있고. 예. 예, 네. 지금도 뭐 민사 소송이 최근에 예. 시작됐습니다. 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분은 누구죠? 예, 정우택. 자,
바로 오늘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주 뜨겁습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오늘 4명 중에 1명 정도는 네. 소송에 걸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아주 민감한 이야기들이 오늘 다 쏟아져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이재표 국장님과 제가 이제 낙곰수 때 네. 이제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우택 씨의 그 털건배 사건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둘이 같이 제주도로 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룸살롱을 다녔습니다. 룸살롱. 두 분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현장 조사하기 네, 위해서요? 현장 조사. 갔는데 네. 그날 음. 마침 문제의 마담이 네. 휴가를 가고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형님? 공포 그래서, 분위기. 음. 예, 마담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들어왔는데 네. 들어왔는데 이제 정체가 밝혀졌어. 룸사롱 안에서. 아, 근데 두 마담은 사람이 없어. 취재하러 왔다는 게. 예. 예.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신이 돼서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위협감까지. 근데 그 나오는데 김영민 PD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내가 겁이 많아. 무슨 저한테 한 얘기 뭐냐면 자기 이런 데 처음 와본다고. 아, 룸사롱 자체를. 예, 그래서 내가 어. 이런 데도 안 와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아, 걸게 하냐고 했더니 어. 그때 기억나세요? 뭐라한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김구라한테 배웠다고. 아, 그랬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배웠을 뿐이다. 네. 바로 그 복장으로 하고 갔으면 마담으로 스카우트 됐을 텐데. 아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예,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네. 이제 정우택 현재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음. 그 총선 출마를 앞두고 네. 그러니까 2012년 3월 23일, 24일이 후보자 등록일이었었어요. 예예예. 근데 이제 3월 15일 날, 음.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을 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야후에 그 크라임 투 길티라고 하는 네.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우택 후보 관련 그 성상납 의혹 해가지고 네. 몇 가지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2009년 그 청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네. 충북의 청년 경제 포럼이라는 이 모임이 있는데 네. 그 정우택 씨를 그 지지 후원하는 젊은 경제인들의 모임이었어요. 사조직이지 한마디 네, 사조직. 얘기해서. 예. 그 청년 경제 포럼과 함께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제주도에 가서 술을 마시고 뭐 2차로 룸사롱을 가고 네. 또 뭐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그 당시 술값 액수까지 정확히 뭐 260 몇만 뭐 몇천 원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는 이런 내용 한 가지하고 예, 당시에 정우택 씨는 충청북도 지사, 예. 충북지사. 예, 충북지사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그 것과 함께 이제 또 뭐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얘기,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 그 야후 블로그에 올라온 거죠. 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블로그를 조사해 보니까 홍콩에서 그게 개설됐고 네. 홍콩에서 올린 글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올리기에는 어떤 부담이- 위협을 느껴서 예. 홍콩 가서 그러니까 올렸다. 이제 외국에서는 그 등록번호 없이도 그런 걸 개설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홍콩에서 올렸다는 게 밝혀진 거고 그 바로 직후에 이제 그럼 그 블로그가 어떻게 자동으로 눈에 띄지 않잖아요. 예. 그 블로그를 갖다가 이제 그 링크를 걸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그 서울시 대변인을 했던 그 고 김병일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링크한 게 밝혀지면서 오. 잠깐 조사를 받고 그 김병일 씨는 결국 그 검찰에서 이제 자기 해명을 하고 나와서 네. 홍콩으로 갑니다. 김병일 씨가. 네. 그리고 이제 그 2012년 6월 25일에 홍콩에서 그 숨진 채로 발견이 돼요.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까 아니면 타살입니까? 그렇게 이제 발표는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취재를 시작했냐면은 네네. 그 청년 경제 포럼의 그 다음에 네. 그 비공개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 물론 예. 이제 제가 경제 포럼에도 아는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예. 만약에 그렇게 취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왜곡된 자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 넘겨준 자료 자체가 왜곡돼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그 카페를 그 저희 회사에 있던 그 막내 기자가 네. 이 카페에서만 검색하기라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 카페를 에 가서 그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그 검색어에 해당되는 거는 돌출이 돼요. 그렇게 하루 종일 후배가 검색을 해서 뭘로 예를 들어 검색했습니까? 털? 아니요. 그 나중 얘기고요. 예. 예, 제주도 뭐 골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 단어 저 단어 계속 예,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찾아낸 게 뭐였냐면 네. 제주도에 가서는 네. 그러니까 충북에선 지사님 이게 그 당시 첫 기사거든요. 네. 제주에선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치고 밥을 먹고 2차 룸사롱에 가서는 그 이제 청년경제 포럼 회원들이 지사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사장님 또는 오야모로 불렀다라는 오야붕으로. 오야붕.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제주 워크숍 및 세미나 공지사항이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실제로 참가자의 사장님이 있는 거야. 예. 사장님이 있고 그때 낙검새도 공개가 됐지만은 그 우리 그 갔던 그 룸사롱 마담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녹취를 했잖아요.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 봉고철 타고 같이 나머지 남은 친구들 같이 이렇게 제주 해안도를 돌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대요. 예. 그때 그 사장님이 지사란 걸 알았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그 2차를 나간 아가씨 이름까지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간 게 뭐였냐면 그 아가씨를 찾아서 갔던 거였었어요. 만나려고. 네, 만나려고 갔던 건데 그 마담이 마침 그날 휴가라고 없었던 거죠. 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마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제주도에 왔는데 네. 뭐 세미나 때문에 왔다. 네. 그거 이제 끝나고 이제 친구들 같이 술 한잔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했더니 자기 오늘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휴가지? 예. 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 집을요. 들어가서 그 아는 마담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휴가라고 했으니까 아무 마담이나 불러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종업원이 전화기를 그때 음. 휴대폰을 전화 걸어서 갖고 오면서 전화기를 딱 대주는 거예요. 딱 받으니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오늘 휴가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냐고 어이구.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됐다 이제 그랬지. 예, 그때 막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막 됐다 이제. 예, 나오는데 좀 썰렁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나왔죠. 진짜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래도 잘 예, 잘 나왔죠. 예, 그런 일이 형님은 보니까 시작부터 힌트를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은 룸사롱 들어갈 때부터 무슨 일로 오셨냐고 했을 때 이게 놀러 올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 내가 놀러 볼 때는 놀러 왔어요.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공항에서 이미 인상 차기가 예, 보고가 갔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 뭔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취재를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 아가씨는 못 만난 거죠?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아가씨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당 사장님의 파트너였던 거죠. 사장님 예. 파트너. 예. 예. 그 근데 이제 파트너라 함은 단 둘이 한 공간으로까지 같이 갔던 분입니까?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굼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굼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히겔리 다올리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당해 곧바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 중 적지 않은 아동들이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받지 못한 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신고조차 받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학대 환경 속에서 보낸 후 평생 정서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배에 튼살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는 예비맘 튼살 방지 오일. 당신의 손을 온기 가득한 손으로 만들어드릴 산뜻한 퍼퓸 핸드크림. 30대 트러블과 홍조, 칙칙한 피부톤 개선에 뛰어난 비타민 힐링 오일까지. 여성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일상에 쉼표를 선물하는 힐링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휘겔리 다올리. 지금 네이버에 휘겔리 다올리를 검색하세요.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텐트? 의자? 여자친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들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 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 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 산업을 검색하세요.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 남자의 활력. 우리 김엄마가 이거 한 달 동안 드시고 몸이 좋아지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자한테 좋다는 성분을 모두 이 딱 한 알에 담은 고려 생활 건강의 메가셀. 하루에 한 번 딱 한 알씩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전립선 그리고 시각, 면역력, 지구력 모든 점에 다 좋습니다. 네. 세포 보호까지. 네. 그 눈꽃 동충하초, 산수유, 흑삼, 흑마늘, 굴, 마카산삼, 토마토, 추출 분말까지 함유를 했으니까 굳이 이런 거 다 챙겨 드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즘에 그 기력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장마철도 다가오고요. 또 이래저래 또 더위가 엄습하고 이럴 때 경진 마스컴에 아니 경진 마스컴이 아니라 고려 생활 건강이요. 고려 라이프 헬스, 고려 생활 건강. 내가 저렇게 했으면 바로 잘렸을 텐데. 야. 자, 이 고려 생활 건강의 메가셀로 남자의 활력들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아가씨 못 만난 거죠? 못 만났어요. 아. 근데 그 아가씨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당 사장님의 파트너였던 거죠. 사장님 예. 파트너. 예. 예. 그 근데 이제 파트너라 하면 단 둘이 한 공간으로까지 같이 갔던 분입니까? 이제 그렇게 추정됩니까? 추정되는 거고요. 어. 뭐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모르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3월 15일 날 크라임트 길티가 터지고 2012년. 예. 3월 18일인가에 이제 23일이 후보자 등록이잖아요. 예, 예. 그때 한참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예. 한나라당이 그 새누리당. 새누리당 했었나요? 예, 예. 하도 자주 바뀌니까 신자기용 예, 자주 예, 돼가지고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생누리당, 성누리당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그때 석아무개 씨가 무슨 뭐 여성 관련 무슨 이런 추모도 있고 해가지고 딱 그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바뀔 거란 얘기도 있었어요. 정우택에서 후보가. 딴 왜냐면 사람으로. 23일, 24일 후보 등록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만약 그 후보가 출마를 못하게 되면 다른 후보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3일 전에 뭔가 후보를 바꿔야 된다는 여론도 나올 때쯤인데 그때 이제 이 정우택 당시 후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면서 이거는 알고 봤더니 그 자기 최측근 3명이 네. 공모해서 벌인 일이다. 그래서 3명 갖다 고발을 하는 기자회견하면서 3명이 배신을 때렸다. 예, 실명을 대면서 고발을 하거든요. 예. 근데 3월 26일 날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그 고발을 취하해요. 정우택이. 예. 저는 그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그 정우택 씨가 당시에 18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만 하면은 여론의 그 화살을 못 피해가거든요. 오히려 더 그걸 문제를 더 부각시킬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범인이라고 예. 이름까지 박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결국 일주일 뒤에는 그 3명을 다 고소를 취합니다. 예. 알고 보니까 그 3명이 아니고 나를 의미하는 검은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TV 토론에 나와서 처음에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누가 했겠냐. 나를 의미하는 검은 세력이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TV 토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번 선거는 정책 비정 선거를 하는 정우택과 흑색 비방 선거를 하는 그 홍재영 그 당시에 이제 경쟁자 민주당 후보였었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었고 네. 이제 사선의 국회 부의장을 했던 네. 이 선거는 정책 비전 선거를 하는 정우택하고 흑색 비방 선거를 하고 있는 홍재영의 대결이다라고 해서 마치 그게 이제 여기서 상대 후보로부터 나온 것처럼 계속 뉘앙스를 풍겼고 결국에 먹혔죠. 먹혀서 결국 정우택 당선이 되는 건데 2012년 총선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진짜 그 여당에서는 총공세를 벌이면서 MB 정권의 뭐 민간인 사찰이나 온갖 이 적폐들을 감추면서 야당한테 덮어씌워요. 야당이 다 잘못해 왔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 아니 야당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야당한테 다 덮어씌웠잖아요. 그 김용민 막말도 그때 이용해 먹었던 거고. 또 생각나네. 예. 쟤 때문에 졌잖아. 근데 억울해 나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이 지역 신문에 계시면서 이런 거 취재하는 게 쉽진 않으시잖아요. 네. 뭐 이렇게 연결된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있으실 텐데 그래도 어떻게 이거를 다른 신문들 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자는 용병이다. 그러니까 용병. 예, 자기 속한 회사의 용병이다. 그러니까 제가 속한 회사가 충청리뷰라는 회사였었고 제가 이제 기자 올해 딱 22년 차인데 예. 제가 10년을 일했던 회사가 충청리뷰라는 회사인데 초대 발행인이 이번에 장관이 된 도종환 선생님이세요. 도종환 선생님이 전교조 해직교사일 때 충청리뷰 창간해서 초대 사장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 회사였습니다. 주간지였지만은 아마 전국에 지역에 있는 유일한 시사 주간지일 거예요. 충청리뷰라는 회사가.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 시사 이런 쪽에 민감한 이슈들을 갖다가 다루는 그런 매체였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회사 편집국장이었기 때문에 그 충청리뷰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 그 문제를 써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류의 기사를 많이 썼죠. 예. 실제로도 이제 정우택 씨가 그 지사로 있을 때도 이 그 주변에 이런 추문들과 관련해서 아주 많이 취재를 하셨어요. 그 횟집 얘기도 하셔야지. 횟집, 예, 일식집이요. 일식집, 예. 횟집이었나? 청주에 한 일식집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우택 지사가 단골로 다녔던 집인데 그 지사 일식집에서 지사 일식집입니다. 네. 업무 추진비 4,294만 원 썼다는 건데 이게 얼마 기간 동안이냐면 늦은 밤에는 법인카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예, 50만 원 이상이면 같이 먹은 사람 이름을 다 적어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법인카드를 쓰는데 그다음에 휴일에 쓸 수 없고 뭐 이런 규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휴일에 써. 그리고 월요일 와서 계산해. 그렇지. 휴일에 외상을 걸고 월요일에 계산하지. 예. 그래서 정우택 도지사가 41건에 1,643만 3천 원을 썼고요. 41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국장들 해가지고 평균 5일에 한 번꼴로. 아니 그 사람이 취향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특정 횟집만 좋아할 수가 있냐 이거야. 액수가 다 그 그러니까 50만 원에 약간씩 못 미치게. 49만 원, 48만 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참석자나 이런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끔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밤에 먹고 다음 날 가서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들 용어로는 카드 뽀개기라고 하더라고요. 카드 뽀개기를 해서 결제를 했다. 이거는 뭐 제가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여기 민주당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취재하셨던 게 크게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 제주도 성매수 의혹 그리고 일식집 과다 사용. 그렇지. 그거 청주에. 말고도 이제 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이 청주 일식집 사장님이 여성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도하니까 이 사장님이 우리 이 대표 국장님께 막 전화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죠?
누가요? 아, 그 얘기는 일식집 사장님이요? 아, 이거 저기 편집해 주세요. 왜? 또 전화할 거야 겁나 솔직히. 그래요. 저는 그 전화 다시 받고 싶잖아. 제가 예. 휴대폰에다 이렇게 아니 무슨 이게 달라. 이 형님 나중에 그분으로부터 또 문자를 받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설렜던 거야. 아닌데. 마음이 설렜었어 그때. 그래서 근데 이 사장님이 왜 나한테 이 문자를 보내줬을까?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다고. 이거 봤더니 애니팡. 아 그거는 애니팡은 그 사장님이 애니팡을 보냈다. 애니팡은 하트. 애니팡은 일식집 사장한테 온 게 아니고요. 그 룸사롱 마담한테 온 거야. 애니팡은. 그래. 왜 마음이 설렜나 봤더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룸사롱.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하도 욕을 아니 들어가지고. 얼마나 욕을 그러니까 솔직히 여성분이 욕을 예. 한다면 뭐 얼마나 하겠나. 뭐제 와이프 정보 내 아이들 정보하면서 다 무슨 살해 협박 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야, 정말 대단한 그때는 분이구만. 뜨끔하더라고 진짜. 그 일식집이 지금 존재합니까? 없어졌어. 없어졌습니까? 그 정우택이 낙선하고 난 다음에 네. 얼마 있다 없어졌어요. 손님 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아니 그 많던 손님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요? 예. 김엄마는 일식집 몰라요 그 사장님. 얘기만 들었지, 아니 가고 싶더라고. 근데 문을 닫았다고 아쉽네. 해가지고 못 갔지. 아쉽네. 아니 근데 그렇게 우리 정우택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부지사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던 일식집이 정우택 그만뒀다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희한하네. 얼마 있다가. 예. 다시 이제 차렸겠네 그러면. 예? 여기 어디 또 차리셨겠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근방에 일식집을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근처에 있나? 아니면 예. 다른 사람 자꾸 중식집 차린 거 아닐까요? 얼굴이 점점 사색이 돼가면. 그 애니팡이 그래요. 제주도 그 애니팡 하세요 그럼 우리. 저는 안 하죠. 애니팡 예.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카톡에 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아니 그 좀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예. 검사로부터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서운함이라기보다는 네. 담당 검사가 지역에 있는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이었어요. 예, 운동권 출신이어서 잘 만났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패기 있게 수사를 할 것처럼 네. 그렇게 보여서 저도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네. 다달이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이요. 예. 캐릭터가 점점 변해갑니까? 예, 변해가면서 이제 사실 이 사건은요, 그 손인석이라고 하는 그 당시 청년위원장이 아니면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자, 이 왜냐면 손인석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네. 잠깐 여기서 이게 중요하니까. 손인석은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했었고 원래는 이제 아마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공천 받지 못하고요.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갔더니 당이 어려운데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출마를 좀 해달라. 그래서 청주 흥덕 갑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요. 예비 후보로. 예. 예. 당연히 박근혜 이제 씨한테 바로 호출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공천을 받으려니 했는데 네.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럼 결국 비례대표도 못 나가고 지역구 공천도 못 못 받고. 받았고 예.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네. 청년위원장인데 예. 하나밖에 없는 청년위원장인데. 예. 근데 여기 이제 손인석 등의 주장에 의하면은 네. 그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네. 정우택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게 이제 발단이 되는 겁니다. 왜요? 정우택이 무슨 청주 상당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네. 충북지사까지 지냈으니까 이 말 그대로 청주의 오야붕이지. 그렇죠 끝발이죠. 뭐. 근데 근데 송인석이라는 사람은 그분의 후원자였다면서요? 후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당시 그 서울중앙당하고 뭔가 누군가 통화하는 걸 갖다가 들어서 안 될 사람이 듣게 돼요. 예, 그러니까 손인석의 아주 가까운 그 고등학교 선배였던 네. 정우택 캠프에 있었던 한 사람이 네. 정우택 씨 방에 결제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네. 그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가 이제 밖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칸막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뭐였냐면 네. 손인석하고 아까 얘기했던 김병일 씨 돌아가신 분. 그 두 명은 안 된다. 얘 둘은 절대 안 된다. 예. 정우택이 그런 얘기를 했다. 예. 그 말이 이제 전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 3월 15일 날 크라임 투 길티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인석하고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 플러스 한 명이 합작해서 한 거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25일 날 그 김병일 씨가 죽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인석이 그해 9월에 구속이 됩니다. 뭘로 가죠? 예비 후보 시절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자원봉사자들한테 그 페이를 준 거. 3명이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손인석을 잡아넣기 위해서 당시 회계 책임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 둘을 구속시키고 그들 계속 수사해가지고 마지막에 손인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구속은 이걸로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제 이 크라임 투 길티에 누가 글을 썼나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요. 검찰에서. 네. 그래서 손인석을 추가 기소합니다. 크라임 투 길티에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근데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손인석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장부에 나온 얘기라든지 또 크라임 투 길티 제가 지금 소개 안 한 몇 가지 얘기가 또 있거든요. 불법 정치자금 받은 얘기 뭐 등등등등.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손인석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크라임 투 길티의 그 내용을 그 제보할 사람은 저는 손인석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아까 그 통화에서 손인석 김병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인석이 그 문제를 갖다가 김병일한테 상의를 했고 당시에 김병일 그 씨는 그 지금 청원이라는 곳에서 예비부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쉽게 말하면 MB 계열이에요. 2명이. 친이 계열. 그러니까 손인석은 이명박 대통령 때 청년위원장을 했고 청주에서 그 뭐 JC 무슨 회장 취임할 때도 MB가 와서 이렇게 뭐도 해주고 아주 각별한 사이였었고 그 김병일이라는 사람은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사실은 그 프랑스 유학도 그 갔다 오고 엘리트 공무원이었던 사람인데 그 이명박 시장 시절 대변인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 군대를 동원해서도 막겠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그 발언의 대변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MB의 발언 그거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서 공천자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친박 살해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친박이 막 2008년 4월 총선에서 친박이 단체로 공천을 못 받는 일이 발생했고 김무성도 못 받았지.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공천장을 받았던 사람 공천장 2개를 뺏어가지고 그 친박한테 공천을 주거든요. 그때 공천을 받았다가 뺏긴 사람이에요. 그러고 다시 또 2012년에 또 그렇게 또 당하니까 이분 되게 이제 한맺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에 따르면은 손인석과 김병일이 공모했고 다시 김병일이 허아무개라고 하는 정치권에서는 그 CIA 한국 지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허경영은 아니고요. 허경영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저는 잘 모르지만 정치적 그런 식견이 탁월해서 많은 사람이 그 허아무개 씨하고 그 이 포럼이나 이런 거 하기를 즐겨 했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갔고 그 허아무개가 아까 얘기했던 홍콩에 있는 마이크로 리서치 홍콩이라는 그 언론사를 하고 인터넷 언론을 하고 있는 이 아무개 씨한테 내용을 줘서 이 아무개 씨가 그걸 크라임 투 길티에 올렸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그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진짜 미스테리예요. 뭐냐면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요. 네.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네.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대마시안 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저희 보신 적 없죠? 대마시안 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 샵 소식이었습니다. 대마시안. 네. 아, 광고 많네 오늘. 쇼핑몰이죠. 네. 예, 대마시안. 예. 자, 대마시안 샵에서는 이번에 그 투쓰리 샴푸로 유명한 빅그린의 베이비 라인업 이게 입점했다고 합니다. 예. 투쓰리 샴푸입니다. 이건 뭐 하는 샴푸예요? 아, 왜 이렇게 초를 치세요? 다 편집된다니까. 투쓰리 샴푸. 예, 이 투쓰리 샴푸가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쓸 수 있는 샴푸예요. 예, 그래서 아이 피부 걱정 없이 엄마 아빠들의 걱정도 덜어주고 또 엄마 아빠들도 쓰셔도 좋고 그래서 2명 써도 좋고 3명 써도 좋아서 투쓰리 샴푸입니다. 초간편 한 끼 식사 이 씨앗스 냉동 볶음밥도 입점이 됐는데 일단 이 볶음밥이 굉장히 맛있고 또 양도 많은 데다가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 인터넷 신조어로 해자롭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그런 냉동 볶음밥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예, 대마시안을 치시면 되고요. 다이가 아니라 더이 대마시안.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아무개 씨한테 내용을 줘서 이 아무개 씨가 그걸 옮겨 저 크라임 피길트에 올렸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였던 거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그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진짜 미스테리예요. 뭐냐면 그 손인석에 대해서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예, 예. 그 혐의에 대해서 손인석만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봐준 겁니까? 검찰이?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쓴 모든 기사의 출발은 손인석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전제로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뭔가 거래가 있었다. 저는 빠터를 쳤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손인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실존 인물입니까? 네. 지금 뭐 하세요 이분은? 실존 인물이지. 너무 다 드라마 같잖아. 가공 인물을 만들어 놓고 사업하고 있어요. 사업하고 있고. 그 정우택 씨가 친박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네네네. 지금도 쭉 친박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한테 고초를 당한 사람들은 다 친이계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 9월 26일인가 그 손인석이 구속이 되는데 그 전에 영장을 한번 청구했는데 영장이 한번 기각되거든요. 예. 손인석이 얘기 생각은 뭐였냐면 재청구돼도 기각된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재청구되면은 구속된다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걸 다 그 털어놓고 모든 진실을 밝히고 너는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월요일날 영장 아마 재심사를 하는데 하루 전날 저녁에 같이 서울 올라왔어요. 윤석 같이 와서 서울에 있는 모 언론사를 찾아갑니다. 제가 같이 가요. 미리 연락을 했죠.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성상납 기사를 먼저 써주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이게 진전이 안 되고 결렬되고 내려와요 같이. 그럼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KTX를 타기 전에 물어보죠. 얘기해라. 그러고 이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이거 너무 큰 거다. 예. 어떤 분이 여기 관련돼 있다. 예. 정말 그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네. 말도 안 하고 서로 이제 등 돌리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청주에 와서 이제 역에서 다시 청주시내 들어오는 차 안에서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한테 얘기 안 해도 좋으니 내일 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나한테 못했던 얘기를 갖다가 종이 한 장에 좀 정리를 해놓고 동생이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맡기고 들어가라. 그러면 만약에 네가 내일 나오면 다행이지만 내일 나오지 못한다면 동생이 너를 변호사에 접견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동생한테 네 심경을 얘기해라. 그래서 그걸 네가 공개하고 싶으면 나한테 보내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라고 해라. 예. 다음날 동생이 갖고 왔죠. 그걸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터널 디도스.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게. 터널 디도스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은 이게 11년 4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재보궐선거 당시에 경남 김해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가 발생했어요. 창원에서 이 김해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창원에서 김해 장유 이쪽으로 가려면은 하나밖에 가는 길이 없었어요. 바로 창원 터널.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 때 시간 맞추지 못하면 투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노리고 이 창원 터널에 차를 집중적으로 투여시켜서 길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가짜 공사.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투표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투표를 못하게 해서 새누리당 후보,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작을 벌였다라는 것이 이제 터널 디도스 맞죠?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억 원을 아까 자기 존경한다는 그 멘토로부터 1억 원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여기저기서 돈을 만들어서 1억 원을 만들었고 그 1억으로 터널 디도스를 이제 했다 이거죠. 사람 사고 그래서 뭐 이제 그거 갖다가 그 당시 김태호 캠프에 있던 장하무개인가 정하무개인가 한테 전달했고 그 전달자는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손인석 사건 구속될 사건 때 먼저 구속됐던 손인석의 후배인데 출소한 후에 죽었어요. 왜요? 나와 보니까 나와서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나와서 좀 열심히 살아본다고 이제 뭐 화물차 사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 화물차 이제 영업한다고 이렇게 지역을 돌다가 노천에 있는 주차장에서 트럭 옆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뭐 심장이나 이런 쪽에 어떤 그런 걸로 죽은 걸로 이렇게 확인됐었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를 통해서 1억이 전달됐던 거예요. 근데 그 1억을 갖다가 무섭는데 1억을 전달하고 1억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준 게 아니라 1억을 세탁한 거예요. 1억을 갖다 주고 당에서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냐면 새누리 당사 서울에 있는 당사의 보수공사를 갖다가 그 손인석이 있는 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그 보수공사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해서 돈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세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당시 허위 공사 서류라든지 돈 다시 입금받은 통장 이런 건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사본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돌려받았던 게 이제 쉽게 말하면 터널 디도스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에 벌어졌던 일이기도 하고, 근데 당시에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대충 덮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정부하에서는 이거 다시 수사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겠네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도 다시 또 민사 소송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전시한 것 때문에 그 누드 박근혜 누드 이제 그때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이라고 하면서 막 피켓 시위도 하고 페이스 막 글을 올리니까 그 막내 기자가 2012년 제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쓰고 페이스북에다 그걸 링크를 걸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댓글 다른 거죠. 뭐 이 정신 나간 이렇게 그 회사라는 식으로 정확한 멘트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뭐 폐가망신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막 소송에서도 진 회사가 뭐 이렇게 막 했길래 제가 그 600만 원 소송 제가
제가 뭐라냐면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댓말을 썼습니다. 저는 반말 네, 안 하고요. 예. 욕도 안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뭐라냐면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됐고요. 네. 민사에서는 3억 청구를 했는데 600만 원 선고됐다. 네. 그리고 재판 비용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저는 사실관계만 적었거든요. 네. 근데 저를 갖다가 3천만 원을 달라고 또 소송을 또 그 네티즌이 아니면 정우택이. 정우택 예. 아 그래요? 왜? 그러니까 소송에서 졌는데 안 졌다고 했다고? 예. 그게 이유예요? 예. 그래서 근데 뒤에 다 쓰지 않았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맨 앞에서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댓글 단 사람과 두 분이 소송이 걸린 게 아니라 그걸 정우택하고 한 본 거예요? 정우택이. 기사를 쓴 기자는 소송 걸지 않았고요. 예. 예. 아니 밑에 댓글. 그 댓글 단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어 그래요? 예.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민사 피고가 누구냐면 저하고 중청 리뷰 충북인 뉴스 세 명에 대해서 3천만 원. 아니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조그만한 댓글을? 그 모르죠. 그걸 이름 없는 막내 기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댓글을 알았다는 게. 누군가 신고했겠죠. 와. 야, 하여튼 참 오지랖도 넓으셔 우리 저 우택이 형님. 예. 자 그렇다면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털건배 사건은 결국 크라임 2 거긴 안 나온 얘기고요. 거긴 안 그건 나오고. 이제 제가 후속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MC로 따라간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MC요? 예. 그러니까 추억 같은 사람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그 술자리 예. MC요? 그러니까 술자리 MC가 있었어. 지역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데 다니니? 하지 마. 야, 돈 준다고 그런 데까지 가냐? 이렇게 어렵게 버려서 밥 사주는 거야? 아 진짜 술자리에 MC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번에 3번을 같이 갔는데 네. 어떤 한 번 행사에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네. 저 최욱 씨 같은 분이 소송 겁니다. 아 나도 소송 걸어요. 아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예. 근데 저런 분이 선배들이거든요 다. 지역이니까 좁잖아요. 그렇지, 좁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특별히 돈은 주지 못하고 그냥 저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놀아줄 테니까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룸사롱에서 사회를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가 되게 이제 미안하죠. 제가 이걸 기사 써서 그 친구를 굉장히 한동안 그 친구 곤욕을 치렀어요 사실은. 예, 음성 변조 했지만은 다 아니까. 그래서 음성 변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잘 좀 하지. 아니 뭐 어차피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네. 이제 그 얘기. 예. 그 쇼로 쇼킹 스테이지를 이제 딱 예. 펼치면서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여성 경매를 했다. 여성 경매. 예. 그 여성 거기 종업원 분들을 예, 뭐 들어오해서 뭐 지사가 제일 먼저 낙찰을 받았다. 예.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예. 그 저기 하여간 그 털건배로 알려진 그 사건. 예. 그럼 그 자리 끝까지 그 자리에는 정우택 씨가 있었고 상황 다 봤고 인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3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방에서 이야. 했고. 그리고 혹시 30명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네. 룸이 뭐 이만한가 보죠?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지사가 먼저 갔고 아가씨 나중에 따라갔다. 예, 그때 이제 그게 마담의 증언이었던 거였었고요. 그 건배 그것도 하고 나가신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저기 그 어디 나가서 차 한잔 하셨겠지.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나가서 뭐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 이 쫄보들. 통로에 그럼 네가 해봐. 그 네가 해봐. 아니 정용진 씨, 네. 30명이 들어가는 방 봤습니까? 저는 뭐 그런 업소 자체를 워낙 뭐 멀리하기도 하고요. 뭐 노래방 정도는 제가 뭐 가봤습니다만 그런 룸사롱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운데 굉장히 큰 테이블이 있었겠군요. 아 맞나 봐. 아니 방 위에 뭐 이렇게 모르죠. 잡는 것도 예. 있습니까? 이 기사인데 이제 저희들 룸사롱 술판 MC까지 불렀다. 죄송한데 MC는 좀 보호해 주십시다. 네. MC 얘기는 그만. 제가 그 녹취를 달라고 우겼고요. 그렇게 해서 끝내 그걸 받아내서 했습니다. 정우택 대표님 저 고소하세요. 네. 제가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저 기자님께서는 그 요즘 이제 한나라당, 요즘 그 자유한국당 대표로 활발하게 활약하시는 모습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시겠어요? 많이 들죠.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 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습니까? 없고 정말 신기한 게 청주는 좁은 사이기 때문에 네. 그 뒤로 오다 가더라도 한번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디 갔는데 금방 있다 갔다고 하는 적도 있고. 예. 그 제 아들이 이제 노래를 하거든요. 예. 지역에서 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지역 행사 노래 부르는데 와서 아들하고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가 누구라고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다고. 제가 하는데 이재표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도 노래를 그거 하는 거 보러 갔거든요. 네. 근데 갔더니 아들이 금방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안 마주쳤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저 정우택 대표님한테 그 영상 편지. 잔인하다 진짜. 아유. 야, 정우택 씨랑 이렇게 붙으시면 너무 재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표 기자님, 여러분 뭐 오늘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살벌한 얘기들이었고, 그런 만큼 또 진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지역에 훌륭한 저널리스트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 정우택 사건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아울러 법조개혁, 이 문제들이 다 얽혀있는 문제라는 점 끝까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갑자기 뉴스 브리핑 같이 하고 그랬어요.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요, 이재표 세종경제뉴스 편집국장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